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질병 분류 코드에 맞는 청구 코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분류 코드를 잘못 입력시키면 여러분들이 건강보험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제대로 못 받고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한 내용에 맞게 질병분류 코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심평원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쓰는 이 프로그램은 이 심평원에 링크를 걸어놔서 이렇게 심평원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증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시면 제가 심평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통증과 관련된 과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외과, 그다음에 일반이 이런 6개 과에서 주로 통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도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서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고, 즉 해안가 쪽으로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쪽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를 않아서 이렇게 쪼개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랫부분들도 보시면 이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개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해안을 중심으로, 즉 해안을 중심으로 인구 분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여기 지금 관련과에 대한 통증진료 관련과 분포 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딩을 하려면 질병 분류를 잘 하시려면 통계청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권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분류표, 그 다음에 2권이 지침서, 3권이 색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기 쉽게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병분류 코드 체계,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을 여러 개 붙여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요양급여 청구 시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코드를 쓰는데요. 진료 분야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질병 코드 기재 원칙은 다른 건 다 무시해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어 여기 틀렸네.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 특수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된 질병 코드는 의무 기록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대개 보면 청구된 질병 코드는 의무 기록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청구 질병 코드는 의무 기록 내용과 일치. 그래서 급성 인두염으로 진단한 후 이제 경구진의 거담제 같은 걸 3종을 처방을 합니다. 처방을 하고 심평원에 삭감당할까봐 급성 기관지염으로 업코딩해서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코딩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주된 병태를 주진단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주 상병인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환으로다가 방문했을 때는 이 의료 자원을 여러분들이 진찰이나 아니면 뭐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집중해서 사용했던 질환을 주진단으로다가 기재를 한다. 환자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COPD와 감기로 내원을 했을 때 감기보다는 COPD의 악화가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면 COPD가 주진단이 되는 것이고 COPD보다도 감기를 위주로 치료를 했다면 감기가 주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질환은 두 번째 자리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재를 하는 거죠. 주진단이 COPD다. 그 다음에 감기가 두 번째로다가 저기 하면 감기를 두 번째 진단명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간 중 주된 병태와 함께 있었거나 진료기간 중 발생된 병태로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병태를 말하며 주된 하나의 병태 이외에는 전부 다가 기타 진단입니다. 그래서 기타 진단은 두 번째 자리부터 이 중요도 순으로 만일에 고혈압, 당뇨, 감기, COPD로 여러분을 방문했다. 그 중에 COPD가 주증상이었으면 COPD 1번, 그 다음에 고혈압이 2번이었으면 2번, 당뇨가 3번이었으면 3번, 그 다음에 감기에 대한 의료 자원이 적게 들어갔으면 감기를 네 번째로 그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기간 중에 다루지 않은 과거에 진료받았던 병태, 옛날에 허리 아파서 병원을 방문을 했고 이번에는 감기로 왔다. 그럼 허리 아픈 상병은 빼버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료가 끝날 때까지 확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룰아웃 상병을 기재하기보다는 증상이나 검사 이상을 나타내는 진단 코드인 R코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에 준하여 진료를 한 경우에는 의심되는 진단명을 확진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해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기침에 대한 증상 치료만 한 경우에는 룰아웃 진단 코드가 아닌 기침 증상에 대한 코드인 R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검사 등에서 확진은 되지 않았지만 진료한 결과 여러 가지 정황이 폐결핵이 강력히 의심이 되면 그래서 폐결핵 치료를 한 경우에는 룰아웃 폐결핵을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룰아웃 폐결핵 기재. 그 다음에 질병 코드는 마지막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고 분류기호 3단인 경우는 3단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4단까지 되어 있으면 4단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5단까지 되어 있으면 5단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5단 분류로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부분 근육, 골격, 침범 부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0인 경우에 끝번호 5번, 5번째 이따 예시 보여드릴 건데 0이면 다발 부위, 어깨 부위면 1, 위팔이면 2, 아래팔이면 3, 손이면 4, 그 다음에 골반 및 허벅지면 5, 그 다음에 아랫다리면 6, 발목 및 발이면 7, 기타 부위면 8, 그 다음에 상세불명 부위면 9, 이렇게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혈청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돼서 혈청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M060이 이제 4단 분류인데 여기에 무릎을 침범한 경우에는 5번째 자리에다가 뭔가 적어 놓아야 되는데 무릎을 여기 구분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무릎이 아랫다리 여기 이 부분이 6번입니다. 여기 아랫다리 했는데 여기에 무릎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무릎이 포함이 되고 그런 경우에 여기에서
무릎을 포함한 상병인 M0606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음성, 혈청검사에서 음성인데 무릎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결과로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S 또는 T 코드를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결과로 질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S나 T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절 손상에 해당되는 상병은 골절 및 손상의 형태를 나타내는 분류를 5단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단에 기재를 한다 라고 알아두시고, 골절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손상의 형태에 따라서 또 0과 1을 쓰는데, 골절의 형태에 따라서는 폐쇄성인 경우에는 0, 개방성인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손상의 형태에 따라서는 열린 상처가 없는 경우, 즉 개방창이 있는 경우는 0, 열린 상처가 있는, 즉 개방창이 있는 경우는 1,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시면 골절이 넓적다리 경부골절이 있어서 S720이라고 쓰는데, 폐쇄성 골절이냐 아니면 개방성 골절이냐에 따라서 0과 1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상의 형태의 뇌진탕인데, 환자가 뇌진탕이 의심이 되는데 개방창이 있으면, 개방창이 참 없으면 끝번호 0, 개방창이 있으면 끝번호 1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확진된 질병 코드와 동일 병태의 유사 질병 코드는 같이 기재하지 않는다. 원인이나 발병 부위가 명확히 확인돼서 확진된 질병 코드 기재 시, 여기 틀렸네요. 기재 시, 이렇게 기재 시 동일 병태의 상세불명 또는 기타 질병 코드는 같이 기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확진된 비브리오 콜레라 A000을 기재할 경우에 원인이 불명확한 상세불명의 콜레라를, 즉 A009를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복막 농양, 여기도 틀렸네. 제가 빨리 적다 보니까 이게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농양, 여기 즉 복막에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K351로 확진이 되었을 때 상세불명 급성 충수염인 K359를 같이 기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확진된 질병 코드와 동일 병태 유사 질병 코드는 같이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남성 여성으로다가 구분된, 즉 한쪽 성으로 제한된 코드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에는 그 성에만 국한된 질병 코드, 해당 성별에만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 즉 전립선 악성 신생물을 여성에다가 코딩을 잡거나 자궁 내막증을 남성에 잡는 등 이렇게 엉터리로 코딩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불임시술이나 불임시술의 임신을 위하여 보건술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임시술을 받은 경우와 보건술을 받은 경우, 불임시술을 받은 경우에 정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이나 난관 결찰술, 자궁내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Z코드를 사용을 해서 기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환 이완 및 사망의 외인인 V01에서부터 Y98 코드는 특정 내역 기재란의 질병 코드의 영문 첫 자리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 사용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S나 T 분류 코드에 추가해서 사용을 한다 라는 내용. 즉 여기 보시면 특정 내역 기재란에다가 기재를 한다. 특정 내역
기재란에 기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특정 내역 구분이 MT001 특정 내역란에 W면 W, V면 V, X면 X, Y면 Y라고 적는다. 그 다음에 전염병은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질병 코드를 기재합니다. 콜레라가 의심된다. 홍역이 의심된다 해서 이렇게 막 적으시면 안 되고 확진된 경우에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R코드입니다. R코드 상병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요. R코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임상 또는 다른 연구 과정에서 얻어지는 병적인 결과 그리고 달리 분류할 수 없는 진단에 관한 불명확한 병태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R코드로 기재하는 증상 또는 징후에는 증례에 관한 모든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고 원인이 결정되지 않은 입원 당시의 증상 또는 징후인 경우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조사나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잠정 진단에도 R코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나 자료를 다른 곳에 위탁한 경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더 이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의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을 알리는 특정 증상이라고 여겨지는 부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일 때는 R코드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Z03 코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이 가라앉네요. 죄송합니다. 특정 질병이 의심돼서 검사한 결과 치료나 의학적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고 현재 질환은 없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보건 서비스와 접촉하였거나 현재 증세에 대해 제한된 치료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용하는 코드 이럴 때도 Z03 코드를 쓰시고 특정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더 이상의 의학적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Z03은 의심되는 질병 및 병태를 위한 의학적 관찰 및 평가를 Z03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결과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했고 그럴 경우에는 의심되는 심근경색의 관찰이라는 이런 Z034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암종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도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의 관찰로 기재, 즉 코드명은 Z031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제가 이것을 녹화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갈라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질병 분야별 질병 코드집도 제가 이렇게 외과 정형외과인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외과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제가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나 일반의 질병 코드집, 내과, 보건기관, 산부인과, 소청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등의 이런 진료 분야별 질병 코드집을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관련 코드의 예외 이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무 안내, 자료방, 자료실, 진료비 청구, 전자청구에서 공통 코드를 찾아보시면 예외 구분 코드라든가 심사 조정 코드라든가 심사 조정 상세 사유 코드라든가 심사 불능 코드, 반송 사유 코드, 본인 부담률 변경 사유 코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질병 코드 체계에서 질병 코드 기재 원칙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서 여러분들이 개원을 해서 진료비 청구할 때 삭감되지 않도록,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병 코드를 정확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